만물 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아름다워서 불행했던 미인 자운선. 고려 명종 치하에서 실권을 장악한 이민의 둘째 아들 이지영이 압록강 부근 삭주 분도 장군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병영을 지키는 장군으로서의 본분을 수행하기보다 미색을 취하는데 관심이 더 많아서 수시로 멋대로 돌아다니며 난행을 일삼았습니다. 전연을 냉큼 업어오너라. 이지영은 길을 가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종으로 하여금 데려오게 해서 덕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만행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우연히 아름다운 부인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그 남편이 외출한 틈을 엿보아 반드시 위협하여 제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런 이지영을 오랫동안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자운선입니다. 그렇지만 자운선은 만만한 성격이 아니었고 이지영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사연을 살펴볼까요? 부임 초기 이지영은 관례대로 광기들을 전부 불러서 점검했습니다. 장군님, 어떤 기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전이 굽실거리며 한 명을 고르라고 권하자 이지영이 말했습니다. 굳이 청탁을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아전이 그 말을 선뜻 알아듣지 못하고 가장 곱고 젊은 기생으로 수청을 들라 하겠다고 대답하자 이지영이 아예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젊은 기생과 나이든 기생 2명을 한꺼번에 들라 해라. 여자마다 나름의 색깔이 있고 여럿 아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이다. 알겠사옵니다.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지영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2명씩 수청을 받아 광기 수십 명이 금방 그의 품을 거쳐갔습니다. 이지영은 그래도 성에 차지 않은지 아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곳엔 미인이 많다는데 내가 혹할 만한 계집이 어디 없느냐? 아전은 머뭇거리다가 천안 신분 계집이 하나 있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지영이 어떤 계집인데 그러느냐고 묻자 아전이 말했습니다. 양수척 대생의 자운선이란 계집이옵니다. 천하기는 하나 노래와 춤을 여느 기생보다 잘하고 이색이 제법 있사옵니다. 아전은 자운선에 대해 이 지역은 물론 압록강 건너까지 이름이 날릴 정도의 미녀라고 설명하면서 이지영의 의중을 살폈습니다. 양수척이었기 때문인데 양수척은 고려 왕건에 의해 강제 이주된 백제 농민 출신 병사의 후손들을 이르는 말이며 당시 삭주 일대에서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는 천민이었습니다. 이지영이 자운선의 나이를 묻자 아전은 방년 18세라고 대답하면서 광기도 못되는 천한 계집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지영은 아전의 말을 가로채며 새로운 모기를 노리는 맹수처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집에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당장 불러오너라. 이에 아전이 그렇게 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며 난감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 계집은 자유분방한 유랑민 출신이라서 관의 힘으로 끌어오기가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나 이지영이 못할 게 무엇 있느냐? 여염집 계집도 내가 원하면 수청을 들게 할 수 있는데 그까지 창기 하나가 뭐 어떻단 말이냐? 당장 대령하여라. 천한 계집임에는 틀림없으나 도도하기로 유명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거지도 상대하지만 내키지 않으면 권세 있는 양반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운선을 탐내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은근히 많사옵니다. 뭐라고?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사옵니다. 기싼 몸값으로 일단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 계집이 있더냐? 그거 더욱 구미가 당기는구나. 그래, 몸값은 어느 정도 들겠느냐?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그것은 전적으로
자운선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풍채로만 따진다면 장군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니 자운선이 과연 장군님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꼭 그 계집을 보고 싶구나. 아전은 그날 저녁 자운선을 불렀고 자운선은 풍각쟁이 일행과 함께 와서 가물을 펼쳤습니다. 대단한 미인이구나. 춤과 노래도 참으로 뛰어나고. 이지영은 자운선의 자태에 홀려 속으로 감탄을 연말했습니다. 체면상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누가 봐도 황홀해하는 얼굴임에 분명했습니다. 네, 궁녀를 비롯해 경양 각지의 계집과 정을 통해왔지만 저런 미녀는 처음이로다. 과연 소문이 날만하구나. 자운선의 교태에 사로잡힌 이지영은 마음이 동하자 노래와 춤을 지루하게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아전이 서둘러 가물을 마치게 하고는 자운선으로 하여금 장군에게 수청 들게 했습니다. 이지영은 자운선을 침실로 데려갔고 방 안에는 이미 오붓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지영은 잠자리를 서두르려 했으나 자운선은 급할 게 없기에 담담한 목소리로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얼마면 되겠느냐? 이지영의 물음에 영리한 자운선은 자기 몫을 말하기 전에 같이 온 동료들 몫부터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영은 완력으로 자운선을 겁탈할 수도 있으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조차 사랑스럽게 생각하여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지영이 그에 응하자 자운선은 이번에는 자기 몫을 갑절로 불렀습니다. 이미 마음을 빼앗긴 이지영은 몹시 몸다른 나머지 거금을 약속했습니다. 오냐, 그렇게 해주마. 대장부가 그 정도 못 해주겠느냐? 그럼 장군님을 믿고 몸을 맡기겠사옵니다. 이지영은 어렵게 소원을 이루었고 자운선은 자운선대로 이후에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이지영은 다시 자운선을 불러 너를 소실로 드리려 하는데 내 의향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자운선은 장군의 배려에 고맙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며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이지영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자운선이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 동족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제 동족에게 형린의 적을 주시고 생업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면 기꺼이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자운선은 동족의 처지를 외면한 채 자신만 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을 이처럼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지영은 이때부터 자운선을 비공식적인 첩으로 데리고 살았으며 자운선의 부탁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은 교활한 인간이었으니 양수척의 취적 과정에서 그 심성이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빠짐없이 등록하라. 양수척은 평민 신분을 부여받는 줄 알고 기뻐하여 관가에 가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운선의 종으로 등록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영은 자운선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대로 양수척을 모두 등록시켜 주었고 너는 이제 양수척 부족의 여왕이니라. 자운선은 당황했습니다. 동족을 도우려다 족쇄를 채운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운선을 믿고 순순히 등록한 양수척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인두세를 부여받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동족 자운선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난데없이 세금을 내라고 하자 믿음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양수척은 가진 재물은 없어도 서로 위하며 살았는데 이름을 등록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수척은 이전의 자유로운 유랑민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신분이 파악된 양수척은 도리 없이 가혹한 세금을 내야 했고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지영은 그렇게 거둔 세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마음대로 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지영과 자운선에 대한 원망은 커졌고 나아가 고려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 후 이지영은 개경으로 영전에 갔으나 최충원, 최충수 형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운선은 주인 잃은 신세가 됐습니다. 최충원은 이지영을 죽인 후 절세미녀 자운선을 자기 애첩으로 삼았습니다. 동족에게 배신자로 찍혀 갈 데 없는 자운선은 어쩔 수 없이 최충원의 첩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 자운선에게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자운선이 최충원의 첩으로 3년을 보낸 1195년 8월에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어 삭주 일대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수적이 고려군과 힘을 합쳐 거란군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거란군 편에 선 것입니다. 지리를 잘 모르는 거란군에게 자청하여 안내를 맡았고 목숨을 걸고 고려군에게 대항했습니다. 양수척은 자신들의 입장을 글로 적어 익명으로 거리에 내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의로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자운선 집안의 침탈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거란군에게 항복해 길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자운선과 순천사의 주지를 죽이면 창을 거꾸로 돌려서 나라를 돕겠습니다. 최충원은 그 소식을 듣고 애첩 자운선과 상림홍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수척은 타의에 의해 고향에 돌아온 동족 배반자 자운선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자운선이 오해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자운선의 집안 사람들이 세금 징수에 앞장섰던 까닭입니다. 그러하기에 양수척은 증오심으로 복수했고 자운선은 시대의 불행으로 인한 미인방명을 당했습니다. 한편 양수척은 희생의 효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남자는 사냥하거나 화전을 일구었고 여자의 경우 춤과 노래로 구걸하고 때때로 몸까지 팔았는데 양수척은 남다른 공동체 의식을 지녀 누가 벌든 부족 모두의 벌이로 생각했습니다. 미모의 여인이 사실상 가장 쉽게 비교적 큰 돈을 벌어줬기에 미녀를 우대해 줬습니다. 보랏빛 구름 신선이란 뜻의 자운선 이름에서 미녀를 우대하는 정서를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창기는 천한 계집이 아니라 고마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기생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춤과 노래를 부른 창기로서는 양수척이 원조입니다. 성호 이익과 다산청량용은 기생의 유래를 양수척이라고 주장했습니다.